현재 국제사회는 푸틴 대통령의 행보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침공전쟁에서 수세에 내몰린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1일부로 군동원령을 전격적으로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진영이 러시아에 핵 협박을 가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사시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와 러시아의 주권을 위해 부분적인 동원을 추진하자는 국방부와 총참모부의 제안을 지지하기로 하고 이미 해당 대통령령에 서명까지 마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이 발동한 이번 동원령은 전면적인 것이 아닌 부분적 동원령인 만큼 현재 예비역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러시아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군에 근무했거나 특정 군사 분야를 전공했던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동원 대상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에는 무려 30만 명의 예비군이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푸틴 대통령의 군동원령은 소련 시절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발동됐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현재 직면한 위기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대통령이 이처럼 사상 초유의 대응 방안을 꺼내들고 나선 것은 그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우크라이나 침공 전황이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던 하르키우주를 탈환하는 등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일대에서 잇따라 반격에 성공하면서 러시아군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진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민간 용병 기업인 와그너 그룹을 투입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교도소 죄수들까지 병력으로 모집했고, 이란과 북한을 상대로도 전쟁 물자 보급을 다급히 요청하는 모습마저 보여왔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는 한판 뒤집기를 위해 급기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동원령까지 발동한 것은 물론이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은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서방 진영을 비롯한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내에서도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러시아 정부가 동원령을 통해 모집하게 될 병력이 최대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에 투입했던 정규군 병력보다 2배나 많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원령으로 소집된 이들 예비군들은 전쟁 상황에 따라 복무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됨에 따라 만약에라도 이번 전쟁이 앞으로도 계속 장기화된다면 제대 시점도 한없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수많은 러시아 예비군들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연일 전전긍긍을 거듭하고 있고, 여기에 덩달아 당장 예비군에 포함되지 않은 젊은 층 또한 앞으로 동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 결국 전쟁에 징집되는 것은 아닌지 마음을 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이 내려지자마자 이를 피해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러시아 국민들의 행렬이 긴줄을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매체인 가디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의 동원령 발표 이후 러시아에서 국외 탈출 러시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러시아 국민들이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튀르키예와 아르메니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으로 가기 위해 비행기 티켓을 경쟁적으로 예매하고 있지만 이미 여러 직항편이 매진된 실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비행기로 튀르키예의 수도인 이스탄불로 가려면 이전 가격인 8만 루블보다 2배나 높은 17만 3천 루블이 소요되지만 이마저도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육로를 통한 탈출마저도 사실상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는 러시아와 사실상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비롯해 라트비아와 스웨덴에 이르기까지 유럽으로 가는 모든 육상 통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또한 러시아 국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러시아 국민들이 이곳으로 대피할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푸틴의 동원령 발동을 우려해 점차 국경 단속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러시아 정부가 내놓은 인센티브에 중앙아시아 국민들이 뜻하지 않게 휩쓸려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면 이들 정부가 국제사회와 의도치 않은 마찰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주요 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어를 잘 구사하고 3년 이상 군복무를 한 인원이 동원령에 참가할 경우 러시아 정부가 한 달에 20만 5천 루블이라는 파격적인 수당 지급을 약속하고 나선 만큼 상대적으로 국민소득이 적은 중앙아시아 국민들이 여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에도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병력 중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병사들이 상당수 발견됐던 사실을 비춰봤을 때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이 같은 우려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보다 못한 우즈베키스탄 검찰청은 자국 국민들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경고하면서 강력한 처벌 방안을 꺼내들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러시아로 오가는 육상 노선과 항공 노선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 대응도 함께 병행하겠다는 의사도
강력하게 밝히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변 국가들의 국경 봉쇄로 인해 탈출구를 찾지 못한 러시아 국민들은 1차 목적지였던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가는 대신 다른 국가로 탈출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많은 러시아 국민들이 체류했던 한국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미국 거주 러시아 국민들이 발간하는 러시아 전문 매체인 루빅은 현재 러시아 정부가 각 가정마다 동원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국민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일제히 러시아를 탈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 해당 매체가 조사한 탈출 방법을 재빨리 따라하길 바란다고 소개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여권 없이 무비자로 방문이 가능한 나라는 총 4개국에 달하는데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여기로 향하는 비행기표는 모두 매진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해 아르메니아와 벨라루스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 발표 직후 이들 국가에 가는 비행기표가 모두 동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다른 세 나라와 달리 아직까지 아르메니아는 항공기 대신 육로로 갈 수 있는데 아쉽게도 조지아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현재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과 무력 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곳을 찾았다가 또 다른 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벨라루스를 통한 육로 탈출이 가능한데 이는 상당한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여권 없이 무기한 방문이 가능한 벨라루스를 거쳐 리투아니아로 불법 입국을 감행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 매체는 벨라루스와 리투아니아 국경지대에는 두 나라가 통제하지 않는 특별구역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지대에서 $500를 지불하면 리투아니아 국경수비대의 통제 없이 버스로 안전하게 리투아니아로 입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러시아 전문 매체인 루빅은 이 특별지대 또한 리투아니아와 벨라루스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만큼 언제 폐쇄될지 모른다고 보도했습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러시아의 일부 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핀란드 현지에 친척과 재산을 두고 있는 러시아 국민들에 한해서 핀란드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러시아 국민들은 방문 목적과 거주 허가증을 제시해야 핀란드에 입국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쉥겐 비자를 발급받으면 핀란드에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지만 이를 받는 데만 3주나 걸리는 만큼 당장 탈출을 필요로 하는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러시아 국민들이 안전하게 국외로 대피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로 대피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거주 러시아 국민들이 발간하는 루빅은 다른 서방 국가들과 달리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주요 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 국민들의 무비자 방문을 아직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이 매체는 한국이 단연 돋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다른 주요 아시아 국가들은 30일에서 45일 동안만 무비자 방문이 가능한 반면에 한국은 60일 동안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만큼 러시아 정부의 동원령을 상당 기간 모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가 공개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무비자 허용 기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태국은 45일 동안만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고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말레이시아와 몽골 등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30일 동안만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반면에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60일 동안 무비자 체류가 보장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들 아시아 국가로 향하는 비행기표도 빨리 매진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구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러시아 정부의 동원령 발동이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도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또한 이러한 상황을 잘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